자, 이번 시간에는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소가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태양의 크기가 점점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지구를 잡아먹지 않을까요? 혹은 태양의 크기가 점점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구로 도달하는 에너지가 줄어들겠죠.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태양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 한번 교과서를 한번 볼게요. 자, 교과서 27쪽 오른쪽 윗부분 같이 볼게요. 별이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는 까닭. 별 내부의 수소 핵융합에 의해 발생한 에너지는 별을 이루는 기체 물질을 밖으로 밀어내지만 중력은 물질을 끌어당겨 수축하려고 한다. 즉, 별은 기체가 밖으로 미는 힘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어 일정한 크기를 유지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체가 미는 힘을 내부 압력이라고 할 때 이 내부 압력이 중력과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일정한 크기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력과 내부 압력이 크기가 같죠. 화살표의 크기가 같죠. 이 크기가 약간 달라지면 별의 크기가 변할 거예요. 하지만 크기가 같기 때문에 별이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별이 일정 크기를 유지하는 이 원리를 바로 정역학 평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정역학 평형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바로 기체가 밖으로 미는 힘이 중력과 같을 때까지만 유지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수소가 모두 다 헬륨으로 바뀌어서 더 이상 핵융합할 수소가 남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과서 28쪽으로 넘겨볼게요. 수소 핵 융합 반응이 멈추면 중력 수축에 맞서 기체가 별 내부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별의 안쪽은 급격히 수축하지만 바깥 부분은 급격히 팽창하고 밝아진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핵 융합 반응을 멈추면 정력학 평형이 깨지니까 크기가 갑자기 확 변하는 거예요. 별이 2단계에 이르면 중력 수축에 의해 중심부의 온도가 매우 높아져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날 정도가 된다. 그 결과 중심부를 이루고 있던 헬륨 원자핵은 산소 원자핵으로 융합한다. 라고 돼 있어요. 제가 PPT로 정리해보면 원래는 이렇게 별 내부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기체가 밖으로 미는 힘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정력학 평형으로 별이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는데 핵에서 수소가 모두 사용되어서 수소 핵 융합을 멈추게 되면 기체가 미는 힘이 사라지게 되니까 뭐가 깨져요? 바로 정력학 평형이 깨지게 되겠죠? 그에 따라서 안쪽은 급격히 수축하고 바깥 부분은 급격히 팽창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이때 별의 안쪽이 급격하게 수축하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그 전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핵융합을 할 수 있는 온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융을 발생하는데 근데 이때는 수소는 다 사라지고 헬륨만 남아있으니까 헬륨 핵융합이 발생해서 탄소가 생성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 태양의 경우에도 중심부에서 핵융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태양은 이 헬륨 핵융합을 하는 건 아니고 수소 핵융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가 헬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태양도 50억 년 후에는 중심부의 수소를 모두 소진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방금 이 과정처럼 역시 정역학 평형이 깨지고 중심부는 수축하고 바깥 부분은 팽창해서 이렇게 커다래지게 됩니다. 원래 태양이 원래 이렇게 완전 작은 이 노란색 점, 이 점인데 이것보다 부피가 800만 배나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태양 주위를 돌던 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등 이 행성들 어떻게 될까요? 무사할 수 있을까요? 저렇게나 커지는데? 이 그림은 태양이 그렇게 팽창했을 때, 50억 년 후에 팽창했을 때 예상 그림인데요. 보면 지금 얼스랑 마스만 남아있으니까 수성이랑 금성은 이미 태양에게 먹혔어요. 그리고 지구도 거의 먹힐랑 말랑 하는 상태입니다. 이때면 지구엔 절대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50억 년 후면 다 죽는 거예요. 파국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별의 내부에서 어떤 원소까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지금 별의 내부에서 어떤 원소까지 만들었죠? 아직 지금 헬륨이랑 탄소까지밖에 못 만들었죠. 아직까지 질량이 작은 원소밖에 못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는 진짜 엄청나게 많은 원소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꺼졌네요. 자, 가끔씩 이렇게 꺼집니다. 쌤, 아이패드가 엄청 옛날 거라 그랬죠? 다시 키면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제 여기 할 차례죠. 슬라이드 쇼. 현재 슬라이드부터. 자,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원소들이 있습니다. 헬륨과 탄소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수두룩 빽빽 있어요. 이 원소들을 모두 만들 수 있을까요? 별의 내부에서? 사실 태양은 탄소까지밖에 못 만들어요. 그런데 태양보다 훨씬 질량이 큰 별들은 탄소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교과서 함께 읽어볼게요. PDF도 다시 켜야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네요. 다시 켜야 되네요. 자, 한 편부터 읽을게요. 한 편. 자, 한 편.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별들은 핵융합을 통해 어떤 원소들을 만들 수 있을까? 이들은 핵융합에 필요한 에너지원이 넉넉하기 때문에 중심부의 온도가 계속 상승하는데 탄소보다 무거운 원소가 계속 생성될 수 있을 만큼 중심액의 온도가 높아진다. 그 결과 탄소는 산소로 바뀌고, 자, 바뀐다는 거는 핵융합을 한다는 거예요. 탄소가 핵융합해서 산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산소가 핵융합의 원료가 되어 네온으로 바뀌고, 네온은 마그네슘으로 바뀌는 일이 반복되어서 결국에는 철까지 만들어지게 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중심 핵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더 무거운 원소를 핵융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주에서 가장 먼저 수소가 만들어지고 그 수소가 핵융합이 일어나서 헬륨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별과 은하가 만들어져가지고 별 내부에서 역시 수소가 핵융합을 해가지고 헬륨을 생성하고 이 헬륨이 핵융합을 해서 뭐를 만들었어요? 바로 탄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탄소가 핵융합을 해서 산소를 만들고 산소가 핵융합을 해서 네온을 만들고 네온이 핵융합을 해서 마그네슘을, 그리고 이 과정이 반복돼서 결국 철까지 만든 겁니다. 지금 보면 노란색으로 체크된 이 원소들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죠. 즉 원소 자체 질량이 점점 더 커졌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설명을 해보면 질량 1개짜리 수소가 4개가 모여가지고 질량이 4인 헬륨을 1개 만들고 질량이 4인 헬륨이 3개가 모여가지고 질량이 12인 탄소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원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 쌤 핸드폰이 실인데 자꾸 내가 말할 때마다 내가 말 건 게 아닌데도 자기한테 말 건 줄 알고 자꾸 대답을 해요. 자,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은 중심부에서 탄소까지 만들고 그 다음 핵융합이 끝나요. 반면에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들은 중심부에서 철까지 만들고 핵융합이 끝납니다. 자, 교과서 같이 읽어볼게요. 2화부터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현재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된 원소인 탄소, 산소, 질소 등의 원소가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별 내부 핵융합 반응은 철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철보다 무거운 원자핵을 만들기 위한 핵융합 반응에서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대체. 핵융합으로는 철까지밖에 못 만든대요. 자, 별 내부에서는 핵융합만 일어나는데 핵융합으로는 철까지만 만들 수 있습니다. 철은 굉장히 안정적인 원소예요. 철 원자핵이 만들어질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해요. 별에서. 그러니까 철 원자핵은 부수기가 가장 어려운 원소입니다. 즉, 모든 원소는 철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핵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방출해가지고 철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더 이상 다른 원소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철이 되고 싶은데 뭐하러 또 다른 원소가 되겠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려면 에너지를 방출하는 핵융합이 아니라 에너지를 흡수하는 쪽으로 원소를 생성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어떻게 생성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울게요. 바로 이어지는 시간이에요.